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먼 옛날 바닷속에서 펼쳐진 공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옛날 옛적 바다 깊은 곳에서 큰 경사가 있었어요. 동해 용왕이 서해 용왕의 딸과 결혼식을 올린 날이었죠. 그날 바닷속 세상은 온통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동안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모여들어 두 용왕의 결합을 축하했어요. 거대한 산호궁전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고 곳곳에는 아름다운 해초와 산호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전부 최고의 옷을 차려입고 와서 두 용왕의 결혼을 축하했답니다. 해파리들이 빛나는 불빛을 내며 춤을 추고 고래들은 깊고 아름다운 노래로 분위기를 더했죠. 모든 해양 생물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동해 용왕과 서해 용왕의 딸은 행복하게 미소를 지으며 결혼 서약을 했어요. 결혼 후 동해 용왕과 서해 용왕의 딸은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바닷속의 가장 아름다운 궁전에 살며 모든 해양 생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답니다. 부부 금슬도 좋았고 신분이 용왕인 탓에 먹을 것, 입을 것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30년이 지났지만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금슬이 너무 좋아서일까요? 그들은 점점 더 아이에 대한 갈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용왕 부부가 한숨을 내쉴 때마다 바닷속은 술렁거렸답니다. 그들은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어요. 어느 날 용왕 부부는 하늘의 신 옥황상제에게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기원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석 달 열흘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성을 다해 옥황상제에게 기도했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마침내 서해 용왕의 딸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이 바닷속으로 퍼지자 모든 해양 생물들이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어요. 그들은 한마음으로 서해 용왕의 딸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빌었답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 모든 생물들의 축복을 받으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동해 용왕은 내심 아들을 원했지만 태어난 것은 달처럼 어여쁜 딸이었어요. 물론 용왕은 자식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겼습니다. 용왕은 딸을 선녀처럼 아름답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하여 딸은 바닷속 모든 생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딸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였을까요? 버릇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잘못을 저질러도 용왕은 딸이 귀여운 탓에 허허 웃으며 그냥 넘어갔답니다. 이렇게 딸의 버릇은 점점 더 나빠졌고 이를 바로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용왕의 딸은 어릴 때부터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살 때 어머니의 젖가슴을 3개 때린 죄, 2살 때 아버지의 수염을 뽑은 죄, 3살 때 널어놓은 곡식을 엉망으로 흐트린 죄, 4살 때 남의 집 곡식과 채소를 뽑은 죄, 5살 때 남의 집에 돌을 던진 죄, 6살 때 남의 집 아이를 울린 죄, 7살 때 마을 어른들에게 욕을 한 죄, 8살 때 거짓말로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한 죄 등입니다. 공주는 매일같이 나쁜 짓을 하나씩 저질렀어요. 용왕이 딸을 무턱대고 귀여워하는 사이에 딸의 죄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용왕의 딸을 꾸짖을 수 없었어요. 용왕이 딸을 아끼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늙은 신하가 고생하는 백성들을 대표해 용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주님을 멀리 보내든지 궁전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신하의 입을 통해 그동안 공주가 저지른 죄에 대해 들은 동해 용왕은 바다가 출렁거릴 정도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힘들게 얻었다고 귀엽다니 싸고돌다가 이런 화를 자초했구나. 이대로 그냥 둘 수가 없다. 무슨 일이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동해 용왕은 처음에 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해 용왕의 딸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자칫하면 딸아이가 죽게 생길 상황이었죠. 서해 용왕의 딸은 동해 용왕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부모 손으로 죽인단 말씀이십니까? 동해 용왕도 화가 가라앉자 차마 자기 손으로 딸을 죽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용궁에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동해 용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해 용왕의 눈치를 살피던 서해 용왕의 딸이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함을 만들어서 딸아이를 거기에 넣어 바다 위로 떠나보내는 게 어떨까요? 용왕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해 용왕은 대장장이의 아들을 불러 쇠로 튼튼한 함을 하나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명령을 받은 대장장이의 아들은 곧바로 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자신을 용궁에서 쫓아낸다는 소식을 들은 용왕의 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나 이제 어떡해? 서해 용왕의 딸은 일부러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감당해야지. 용왕의 딸은 어머니에게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하소연하는 딸이 애처로웠던 서해 용왕의 딸은 공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인간 세상에 아직 생부랑이 없다고 하니 내가 가서 생부랑을 하거라. 생부랑은 아이를 잉태시키고 태어나게 해주는 산신으로 삼승알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한단 말이야? 서해 용왕의 딸은 차근차근 딸에게 아이를 낳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몸에서 흰 피를 받아 석 달 열흘, 어머니 몸에서 검은 피를 받아 석 달 열흘, 뼈와 살에 석 달씩 9달 20알을 채워서 아이를 밖으로 나오게 해산을 하면 된단다. 쇠로 만든 함이 완성되었고 동해 용왕의 추상 같은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저 아이를 이 함 속에 넣어라. 부인, 뭘 꾸물거리는 거야? 동해 용왕의 재촉의 모녀는 당황해서 함이 있는 곳으로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동해 용왕의 딸이 함 속으로 들어가자 밖에서 굵은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동해 용왕의 딸이 들어간 함에는 임박사가 열어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쇠로 만든 함에 자물쇠를 채운 뒤에 서해 용왕 딸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할 때 어디로 내보내는지를 알려주지 못한 것이었어요. 동해 용왕이 화를 내며 재촉하는 바람에 서해 용왕의 딸은 공주에게 해산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을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공주를 실은 쇠로 만든 함은 바다 여기저기를 떠다녔습니다. 배처럼 노나 돛이 있는 게 아니라서 파도가 이끄는 대로 떠다닐 수밖에 없었죠. 함은 물 위에서 3년, 물 아래에서 3년을 떠다니다가 마침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쇠로 만든 함을 발견한 사람들은 함에 적혀 있는 대로 임 박사에게 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지? 임 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함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열쇠가 없었습니다. 난 열쇠가 없는데. 임 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물쇠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물쇠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임 박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함 안에는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운 처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임 박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동해 용왕의 딸도 함 밖으로 나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임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인간 세상이었습니다. 함에서 나온 처녀를 보고 깜짝 놀란 임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넌 사람이냐, 귀신이냐? 동해 용왕의 딸은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고 대답했습니다. 귀신이 어찌 물에서 나오겠습니까? 임 박사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디 사는 누구냐? 동해 용왕의 딸이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해 용왕의 딸입니다. 그제야 임 박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동해 용왕의 딸이 인간 세상에 왜 왔느냐? 동해 용왕의 딸은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인간 세상에 생부랑이 없다는 말을 듣고 생부랑이 되기 위해 왔습니다. 임 박사 부부는 50살이 넘었지만 아직 아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원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임 박사는 동해 용왕의 딸이 생부랑이 되기 위해 왔다는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부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임 박사는 동해 용왕의 딸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동해 용왕의 따님아,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점지해다오. 동해 용왕의 딸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동해 용왕의 딸은 용궁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임 박사의 부인 몸속에 아이가 들어서게 해주었습니다. 임 박사는 아내가 임신하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동해 용왕의 딸도 임 박사 부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즐거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용궁을 떠나 인간 세상으로 오기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를 주고 기쁨을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임 박사 부인에게 임신을 시킨 동해 용왕에 딸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에게 아기를 어디로 내보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10달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임 박사 부인의 배는 언덕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해산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동해 용왕의 딸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다시 2달이 지나갔습니다. 임 박사 부인의 배는 남산처럼 커졌습니다. 동해 용왕의 딸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 사이에 임 박사 부인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임 박사도 초조했습니다. 용왕의 딸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사이에 임 박사 부인은 이제 해산할 때가 된 듯한데 어찌 된 일인가? 동해 용왕의 딸은 산모가 죽을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임 박사 부인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은가위로 임 박사 부인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찢고 아이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산모와 아이가 모두 죽을 위기에 처했죠. 이를 어쩌지? 아버지가 그때 고함만 지르지 않았어도. 동해 용왕의 딸은 자기의 무능함을 탓하지 않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이상을 느낀 임 박사가 어찌된 일인지 추궁하자 불안해진 동해 용왕의 딸은 임 박사의 집을 뛰쳐나와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동해 용왕의 딸은 물가에 있는 수양버들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동해 용왕의 딸의 마음에는 자기를 내쫓은 아버지와 결정적인 것을 알려주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공주는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까요? 동해 용왕의 딸은 인간 세상에서 생부랑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흥미진진한 전설의 후속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